최근 영화가에서 우리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.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인데요. 두 영화 모두 호화 출연진의 역사적 소재의 흥미성까지 더해 천만 영화 기대작으로 꼽혔습니다. 영화 상영이 시작된 이후 두 영화의 흥행 성적은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 두 영화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,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누적 관객 수 먼저 비교해 주시죠. 택시 운전사는 오늘 90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요? 지금 어제까지 확인의 숫자가 844만 6,755명이니까 오늘이 또 휴일이고 게다가 좀 비가 오는 날씨잖아요. 아마 네.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실 듯해서 900만을 넘는 건 좀 문제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. 이렇게 8월 2일 개봉해서 2주가 되기 전에 900만이 됐다면 네. 이제 올해 첫 천만 영화가 이제 택시 운전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거의 확신에 찬 기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. 네. 네, 그에 비해서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는 올해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좀 네네. 주춤하죠. 네. 그렇구나. 지금 보면 택시 운전사가 예매율이 1위고 맞습니다. 군함도 같은 경우는 몇 위에 있죠? 조금 이제 예매율로 따지자면 네. 사실 오늘 또 후성탈출 종의 전쟁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기 때문에 예매율로 따져도 군함도가 좀 뒤로 상당히 밀려 있죠. 한국 영화로 따지자면 청년경찰이 바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. 그 예매율로 따져서는 이제 약간 상영관이나 개봉관도 확실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49만 명의 네. 군함도는 관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군함도 같은 경우에 송중기, 황정민, 소지섭 등 인기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개봉 전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. 손익분기점만 700만 또는 800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이걸 넘길 수 있을까요?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그 숫자로 이제 700만, 800만이 손익분기점이라면 이거야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은 되지만 사실은 뭐 홍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손익분기점을 좀 넘기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고 있고요. 어떤 점에서 송중기 씨, 황정민 씨, 소지섭 씨 거의 원탑급 주연 배우들 세 사람이 네. 한꺼번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를테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역시 관객이나 대중의 또 선택은 어떻게 될지 좀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듯합니다. 네, 이 군함도 같은 경우에 개봉 첫날에 97만 명을 넘기면서 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점들이 그러면 흥행의 발목을 잡았는지 좀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정리해 주시죠. 예. 이 개봉 첫날 97만이라는 건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. 네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군함도가 이제 미시마 섬이잖아요. 아직 실존하셨던 인물들이 살아계신 형편입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왜곡됐다라는 역사 왜곡에 논란이 있었고 또 역사 왜곡이지만 영화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영화 제작자 측의 항변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한국 영화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게다가 또 이제 류승환 감독이 언제나 한국 영화에 있어서 좀 바른 말을 하는 해야 할 말을 하는 감독 입장 역할을 해오다 보니 네. 또 조금 더 그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더 문제가 될 때 뭐냐면 스크린 그렇게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데 관객이 많이 들면 좀 그 문제가 희석이 됩니다. 그런데 네. 이 군함도처럼 생각보다 관객이 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스크린만 차지하는 형국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 군함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악재들이 있었다면 택시 운전자의 경우에는 호재가 좀 영화 외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뭐 호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. 뭐 가령 일단 역사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 관심사가 많기도 했고요. 이 80년 광주에서의 일은 최근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뤄졌지만 특히 이제 힌터패츠 아내가 직접 또 방문을 했습니다. 네네.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진 기자였던 분 세상 떠났지만 아내가 방문했는데 이제 거기 여러 정치인들도 같이 방문에 대한 응답을 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영화도 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
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다뤄야 될 문제를 다루기도 했고 군함도하고는 좀 정반대로 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평범하게 끌고 나간 것이 좀 많은 지점에서 공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네, 이 두 영화의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인데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흥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하나씩 문자를 가져온 광해나 영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역사에 정말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얼마나 담았는가 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합니다만 1980년이라면 네. 저도 어린 시절이었고요. 그리고 군함도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직 생존자들이 많고 또 위안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생존자들까지 남아있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영화로 만들 때는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. 이 군함도와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그 양쪽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돼버린 게 아닌가. 그래서 역사적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책임 문제와 함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생존자 및 그리고 그 사건 관계자분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가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어느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사실 이제 시기로만 봤을 때는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군함도 쪽이 조금 더 뭔가 물론 뭐 시기에 따라 영화를 보는 건 아니겠지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네.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나 연말 때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영화 이런, 뭐 네. 로맨틱 영화 이런 것들이 흥행이 될 것까지는 꼭 그렇진 않은데요. 어떤 점에서 한국 영화에서 여름 시장은 꼭 그 광복절이 아니라도 굉장히 중요한 텐트폴 영화, 다시 말해서 그해 가장 흥행을 많이 하는 영화들이 개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근데 군함도는 특히 이제 광복 72주년이기도 하고 8.15를 염두에 두고 이 시기에 개봉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떤 점에서 그 해방 이후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지점들, 특히 이제 친일과 뭐 항일 문제라던가 그리고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에는 좀 더 역사적 사명감과 좀 사실 측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관객들이 또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명민해지시고 굉장히 똑똑해지셔서 단순히 역사적 문제를 그냥 판타지로, 다시 말해서 그냥 잘 되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걸로는 영화적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번에 좀 드러난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 택시 운전사의 경우 5.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했는데 사실 과거에도 5.18을 소재로 한 영화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정도까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만 가지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? 평론가로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껏 그 광주에 있었던 5.18이라는 문제를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만 진짜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그려낸 영화가 드물었는데 택시 운전사가 그런 부분을 성취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증언들도 어떤 증언들이 있다라고 있냐면 그 당시 실제로 택시 운전을 하셨던 광주의 기사분들,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그렇게 소소히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 그 광주의 아주 희생자이자 주역이었다라는 점을 잘 부각하고 있다라는 게 통했다고 여겨지고요.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마음이 영화 전반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조심하는 마음이 관객들에게도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광복절에 5.18 영화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